종교관, 정치관, 가치관 등이 전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양극화가 극심한 환경에서 생각이 다른 상대와 생산적으로 대화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견해차가 큰 사람과 대화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이유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논쟁이 될 만한 대화를 아예 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대화, 즉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상대라고 해서 피하는 게 능사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 자리를 뜨기 어려운 모임에서 종교나 정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 주제가 외면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대화를 풀어나갈 방법을 알고 있는 게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포틀랜드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피터 버고지언과 수학 박사 제임스 린지가 함께 쓴 어른의 문답법은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36가지 대화법은 철학, 응용 인식론,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했으며 난이도에 따라 기본,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품격 있는 대화의 7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저자들이 제시한 7가지 기본 원리는 목표 인식하기, 협력관계 조성하기, 라포르 형성하기, 상대방의 말 듣기, 내 안의 메신저 잠재우기, 상대방의 선의 명심하기, 대화를 끝낼 시점 판단하기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기본 원리만 숙달해도 앞으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대화가 훨씬 바람직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저자들은 조언합니다. 1장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라포르 형성하기입니다. 라포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대화를 협력적 관계로 보는 자세만 갖추어도 큰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친근한 분위기까지 보탠다면 더더욱 바람직한 대화가 됩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클수록 라포르 형성은 중요해집니다. 라포르를 형성하려면 진심이 담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에 다른 의도를 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소지가 큰 화제를 꺼내기 전에 어느 정도 편안한 라포르 형성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로서 담소를 나누고 대화의 목표는 잠시 있는 게 라포르 형성의 포인트입니다. 저자들이 제시한 라포르 형성의 요령은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지 말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관심을 표하고 상대의 근황을 묻고 심각한 잘못이 아닌 한 질책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각종 상대방의 변화를 이끄는 9가지 개입 기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개입이란 상대방의 믿음 형성 과정에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자들은 본보기를 보이는 행동과 구체적 질문의 강력한 효과, 대화가 표류하는 것을 막는 방법, 극단주의자와 선을 긋는 방법, 대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기초적 실수 등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아하게 대화를 끌고 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본보기 보이기입니다. 저자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먼저 본보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 주길 원하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고 근거를 제시하길 원하면 내가 먼저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전문성을 믿음으로써 자신이 실제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인류의 지식을 모아놓은 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는 읽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읽지 않은 장서 효과라고 합니다. 인지과학자 스티븐 슬로먼, 행동과학자 토드 로저스, 인지심리학자 크레이그 폭스는 실험을 통해 읽지 않은 장서 효과가 정치적 믿음에도 적용됨을 보여주었는데 실험의 요체는 사람들에게 빌린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믿음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고에 개입할 때 이런 현상을 잘 이용하면 상대방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읽지 않은 장서 효과를 자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지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일례로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 잘 모르겠네요 라고 자신의 한계를 먼저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설명 과정에서 자신의 체감 지식과 실제 지식 사이의 괴리와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아는 게 부족해 확고한 입장을 갖지 못한다고 시인한 후 상대방에게 본인의 믿음에 관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숙련된 대화의 장인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미덕으로서 익히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장의 내용은 2장보다 조금 더 심오한 내용으로 상대의 믿음에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생각을 수정하도록 하는 7가지 개입 방법을 제시합니다. 개입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설령 혐오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부담 없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즉, 나만이 옳다는 생각이나 의스대고 싶은 충동을 꾹 눌러야 합니다. 퇴로란 상대방이 생각을 기꺼이 바꾸고 창피를 면하게 해줄 방법을 가리킵니다. 퇴로는 성공적인 대화의 필수 요건입니다. 퇴로를 만들어주는 말로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틀리고 깨닫는 사람이 전문가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모든 게 분명하지 않아 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괜찮아. 아무렴 어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망신을 무릅쓰고 자기가 착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도덕적 사안을 자기가 오판했다고 시인해야 하거나 자신의 도덕적 정체감, 즉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위협받을 때는 더욱 그러기 어렵습니다. 사장은 상급자 단계로 정치적, 도덕적 견해가 다른 적과 대화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이런 적과의 대화에서 흔히 따라오게 되는 분노를 제구하고 교양 있게 대하는 5가지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를 틀어지게 만드는 주범은 화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려면 그 촉발 요인을 미리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내 감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격론 중에 그런 행동을 실천하기 어려우면 대화를 끝내고 자리를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감정에 관한 연구를 선도해온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분노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제대로 바꾸려면 분노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일었을 때는 대화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즉, 쟁점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화로 받지 않고 탓하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나쁜 쪽으로 짐작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모든 화에는 불응기가 뒤따릅니다. 이 불응기는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의 불응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분노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과 6장의 내용은 대화의 전문가와 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생각이 완고한 극단주의자 등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6가지 대화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대화법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기법들로 인질 협상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이 역개입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믿음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대처하는 방법에는 순순히 응한다, 호응하지 않는다, 역개입 전략을 이용한다 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역개입 전략은 자리를 피할 방법도 없고 개입에 순순히 응하지도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역개입 전략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확신하냐고 물을 때 실제 확신도보다 훨씬 낮게 또는 정반대로 대답하기, 상대에게 성공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상대의 믿음에 의심 주입하기,
확신하는 정도를 밝히고 믿음을 버리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기,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의 시도를 반전시키기 등입니다. 또 6장에는 자신의 믿음을 수정할 의향이나 여지가 아예 없는, 즉 이념과 들과 대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도덕적 주제를 놓고 대화할 때는 항상 정체성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정체성의 문제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에서 소리 없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과 나의 도덕적 직관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메우려면 도덕적 프레임을 바꿔보는 게 필요합니다. 도덕적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나 주장을 기존과 다른 도덕적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방어 태세를 누그러뜨리고 공감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진보주의자의 주장이 보수주의자에게 통하려면 보수적 가치에 부합하는 형태를 띄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들은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어와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보수어를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전략과 기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진실에 가까워지려면 나와 의견이 정반대인 사람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대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서고 따지고 비웃고 이긴다는 유아적 태도를 버리고 협력적 사고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예의 있고 당당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어른의 대화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